세 번째로는 이제 15일부터 독일 및 유럽 주요 국가들 경제 지표가 발표합니다. 근데 이제 원체 뭐 안 좋은 내용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내용 자체가 나왔다 해서 추가적으로 큰 악재로 부각될 개연성은 높지 않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고요. 큰 흐름을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큰 흐름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경기 호전이 좀 이어질 개연성이 높다. 연말로 갈수록. 그리고 유럽 문제도 위험적 요인보다는 이제는 해결 기미가 좀 보이면서 이 해결 기미로 인해서 유럽에 빠르게 나타났던 딜레버리징, 자산 가치 하락 자체의 속도가 좀 완만해지면서 추가적인 부담이 좀 줄어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고 완전 해소된 건 아닙니다. 단지 이 딜레버리징이 너무 빨리 나면서 유럽이 지속적으로 글로벌 시장에 있다 부담을 줬는데 이 속도가 조금 완만해지고 있다는 거에서 좀 우리가 이제는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하원의 개원과는 별개로 오바마가 의회의 수뇌부하고 16일 금요일이죠. 그러니까 재정 절벽에 대한 협상을 모일 예정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 제조업의 경기 지표들이 금주에 발표되는데 제조업의 경기 지표들이 좋지 않음에 따라서 오바마에 대한 지원이 좀 이루어질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조업 지표라는 것은 두 가지인데요. 11월 뉴욕의 제조업 지표고 그다음 필라델피아 11월에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표인데 전년 동월 대비해서는 떨어지는 모습이다. 그렇다 그러면 오바마한테 힘을 실어줘야지만이 제조업이 살아나면서 다시금 미국의 경제 지표 호전된 것들이 이어질 수 있어서 이런 힘의 균형 자체도 다소 대권을 잡은 오바마한테 우호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개연성이 열려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단지 이제 지난주에 시장 자체가 조정을 보이고 제조업이 좀 부진하지만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다 반영되면서 금주 자체는 전반적으로 좀 주초에는 조금 부족해도 기술적 반등을 좀 이어나가려고. 근데 이제 이것이 이제 추세적인 반등이 아니라는 거에 좀 투자자분께 좀 유념하시고요. 기술적인 반등으로 철저하게 대응하시거나 아니면 이런 것 이도저도 너무 힘드시다. 너무 이슈에 따라서 너무 큰 변동. 그러면 제가 10월이나 11월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쉬어가는 것도 투자의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모로 모멘텀이 조금 부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오전에 제가 좀 살펴보니까요. 국내 기관 투자자들이 컨센서스 리포트를 내놨는데 여전히 기댈 곳은 IT다라는 리포트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IT에 대한 긍정적인 모멘텀에 대해서는 관점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섹터를 보는데 이 IT 같은 경우는 이제 범상한 수준이 아니고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정 부분에서 IM이라고 그러죠. IT도 이제 다 IT라고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99년, 2000도, 2001년도 같은 경우는 이 PC를 주도한 IT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2011년, 12년 올해 같은 경우는 IT 중에서도 IM 인터넷 모바일 시대의 IT다. 그리고 이 트렌드 자체는 단순히 그 트렌드에 부합된 것이 아니고요. 메가 트렌드에 부합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런 부분들은 투자자분께서 아시고 지금의 시세 날 때를 좀 누려볼 필요가 있다. 하지만 너무 지나치면 이제 버블이 나타나는데 아직까지는 버블 논하기는 좀 어렵고요. 스마트의 보급 자체가 지속적으로 확대 재생산된다 그러면 충분히 메가 트렌드에 부합된 그런 흐름 자체가 나올 거고 지금 또한 개별 종목들은 그런 흐름들을 좀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단지 이제 메가 트렌드에 부합한 내용들이 과거와 다르게 좀 더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저기서 제가 좀 개인적으로 좀 조심해서 보는 것들이 2000년대에도 2001년도 IT가 버블이 꺼질 때 바이오주들이 많이 떴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제 내용이 좀 부족하면서 바이오가 뜨면서 IT의 버블이 같이 꺾였는데 근본에는 그러지 않기를 원하는데 이번에도 이제 IT가 메가 트렌드 나면서 이 바이오주들이 굉장히 가격이 움직이는 현상이 10년 전의 현상과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바이오주를 제가 탐방을 가보니까 내용 있는 바이오주가 좀 있어서 2001년도의 모습과 좀 다른 것들이 좀 위안이 되고 있는데 일부 바이오 업체 같은 경우는 내용이 없는데 이 비전, 꿈만 크면서 올라가는 업체도 여전히 좀 있더라고요. 같이 하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는 사이클상으로는 너무 비슷해서 제가 좀 놀랄 때가 있는데 어쨌든 메가 트렌드의 이 IT 특히 IM 분야, 인터넷 모바일 분야는 철저하게 공략하시고 그쪽 업체에 대해서는 여전히 투자를 하시는 것이 유명하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렇지만 좀 시그널인, 연결하기에 좀 어려운 면이 있지만, 이 바이오주들이 또 급등하는 측면에서는 이 사이클이 1년에서 2년 정도 하면 또 다른 이렇게 버블이 나올 수가 있어서 이런 것들은 조금 유념하시면서, 보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업 분석할 때는 이 IT만을 볼 때는 IT의 재무적인 역량
또는 이제 정성적 요인만을 보는데 사실 여기다 바이오를 대기는 좀 어렵습니다. 단지 이제 네. 과거의 역사적 값에서 그런 현상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서 접근하면은 좀 무리가 없는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시장은 모멘텀이 고갈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자신이 없으시면 잠시 쉬어가시는 것도 한 가지의 투자일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팁이 나왔는데요. IT와 IT 부품주들 중에서 스마트폰과 관련된 메가 트렌드 관련된 종목들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전략 나왔으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 네. 한 주를 뜨겁게 달궜던 업종이 바로 자동차 업종이 네.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은 악재가 크게 부각이 되면서 낙폭이 커졌었던 상황인데요. 오늘은 좀 호재성 재료를 중점적으로 네.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자동차주, 스마트카 관련된 또 이슈가 부각되고 있잖아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가요? 네, 지난주에 너무 현대차와 기아차에 네. 대한 안 좋은 내용이 많아서요. 우리가 좀 시각도 여러 가지 좀 시각으로 보자.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현대차와 기아차가 잘 하지만 스마트폰에 보급이 좀 더 크게 이루어지면서 자동차 시장 자체도 네. 이 스마트카 시대로 네. 좀 이어지는 모습이 현재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거기에 가장 핵심적인 요인은 사실 여기도 보면은 사실 스마트폰에 보급이 하면서 네. 그 영향이 예. 스마트카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새로운 트렌드를 지금 경험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분야를 조금 우리가 알 필요도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스마트카라는 것은 이제 텔레매틱스라고 해서요. 차량 중심의 무선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시대가 새롭게 도래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텔레매틱스라는 것은 이 텔레커뮤니케이션하고요. 그다음에 인포메딕스는 합성으로 구성돼서 이 자동차 안에서 이 PC 기반으로 보급되는 이 서비스 일종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최근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PC 기반에서 이 스마트 기반으로 넘어가면서 차량에서 새롭게 모바일 기술을 접목하면서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스마트카 시대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텔레매틱스의 사업이 성공하려면 이 세 가지 조건이 지금 필요한 걸로 시장에서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무선 데이터망이 구축되는 거고요. 두 번째가 차량 내부에 탑재될 모바일 플랫폼이 개발되는 거고요. 세 번째로는 이게 고성능 유저 단말기 보급 등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이 이 스마트폰으로 해서 확대 재생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스마트카하고 스마트폰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런 조건들을 통해서 이 조건들이 모바일 통해서 구축됨에 따라서 이 차량의 모바일 서비스도 굉장히 우호적 환경이 형성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시장에서 지금 관심 갖는 관련주로는 이 스마트카 관련 전반적인 플랫폼을 구축하는 유비벨룩스가 지금 이 시장에서 언급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장에 접근하여 각 전장에서 정보를 끌어서 강의전 역할로 하는 업체로서는 뭐 인포뱅크 같은 업체들이 있는데 이런 업체들은 전반적으로 스마트폰과 관련돼서 투자분께서 공부해 나가시면서 확대한다면 여러 종목이 나오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옥석 가리는 작업들은 좀 투자자분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2대1 TV에서 같이 하면서 네. 좀 해나간다면 좀 더 좋은 수익률 그리고 실질적으로 스마트폰을 통해서 또는 스마트카를 시대를 통해서 실질적 수혜주가 누구신가를 알면서 투자자의 수익률이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네. 이런 내용을 가지고 같이 공부해 나가자 하면서 이런 업체를 좀 소개시키고 싶습니다. 네, 말씀만 들었을 때는 전망은 네. 참 밝아 보입니다. 그런데 가시적인 성과가 나온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네네. 언제쯤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을지 사실 그리고 그 과정에 있어서 리스크 요인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투자하시려는 분들을 위해서 이 부분은 꼭 체크해야 한다는 그런 유의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렇게 이제 미래 산업이라든가 새로운 성장 산업은요, 이 성장통이라는 게 항상 있더라고요. 네. 따라서 실제로 해봤는데 이 검증 자체라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데이터의 지속성이라든가 일관성 자체가 아직은 좀 신뢰하는 것들이 좀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런 업체들의 데이터가 꾸준하게 일괄적으로 작게는 한 3분기 정도, 길게는 6분기 정도 지속되는 것들을 좀 보시고요. 그런 접근 내용이 가능하시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장기적으로 좀 같이 가면 새로운 트렌드를 여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은 실패의 확률을 좀 줄여 나갈 수 있다. 따라서 그냥 느낌만으로 그다음 감만으로 하기보다는 데이터라든가 그 회사에 대한 정량적인 내용도 같이 구비해서 보신다 그러면은 좋은 투자 기회를 마련할 수 있는 내용이 된다고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네, 스마트카가 새로운 자동차 산업의 르네상스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인가 시장에서 좀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실질적인 실적과 가시적인 성과에 대한 부분들 꼼꼼하게 잘 챙겨가시면서 투자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는요 앞선 얘기를 다 합쳐보겠습니다. 네. 대표님 오늘
얘기를 했던 그런 이슈들을 다 합쳐서 이번 주 유망주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 예.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일시적으로 재정절벽 이슈가 나오면서 시장이 1,900포인트를 일시로 하했지만, 그렇게 너무 시장을 비관적으로 현 국면에선 볼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저희가 이제 내년도에 대한 성장치가 나오지 않음에 따라서 PER, 어떤 투자 이익의 승수값으로 내년 보기는 좀 어렵지만 PBR, 장부 가치로 본다면은 1870포인트 전후가 PBR로 100밖에 안 되는, 네. 100밖에 안 돼서 굉장히 좀 저평가된 국면이고요. 이익의 가치는 못 믿더라도 장상 가치나 장부 가치는 이렇게 급속히 떨어지지 않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시장 자체가 굉장히 지금 현재로서는 매력적인 요인들이 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추가적인 악재만 이렇게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언제든지 1870포인트 전후에서는 반등의 여지가 있고 투자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서 현재 지금 지속되는 국면들이 사실은 보면은 IT의 메가 트렌드, 그다음에 게임이나 엔터테인먼트나 어떤 내수주들의 어떤 흐름 자체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면서 수혜를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업체들 중심으로 이익의 값들, 그러니까 주당 순이익 값들이 훼손되지 않고요. 그러면 결국적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거는 주당 순이익이 아닌가. 그렇다면 다음 분기라든가 다다음 분기에 이익이 회복되지 않는 그런 업체들, 내수주라든가 그다음에 중소형 업체 중에서 내용을 갖고 있는 업체들 중심으로 접근한다 그러면 또는 세일소에 관련된 업체들로 접근한다 그러면 충분히 금주에도 좀 더 좋은 투자를 이어나갈 수 있다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단지 대형주의 내용들은 좀 어렵기 때문에 이거는 좀 시장을 좀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분들은 기술적으로 접근하시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좀 관망하시라. 이렇게 네.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체적인 전략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은 대형주에 대한 부분은 잠시 피하는 게 좋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네. 대형주를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은 그렇다면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향후 시장이 좋아진다면 보유하시는 거고 만약에 또 뭐 어떤 다른 부분이 있다면 교체 매매를 통해서 다른 종목들을 잡아봐야 되는데 어떤 전략을 잡아보는 게 좋겠습니까? 두 가지 전략인데요. 일단은 IM 관련된 IT를 갖고 네. 계시다 대형주 중에서. 그렇다면 여전히 조금 더 오히려 조정받을 때 네. 분할 매수를 하시라. 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렇지 않고 지금 뭐 조선이나 건설이나 뭐 다른 시대에 부합하지 않는 그런 시대에 부합하지 않지만 좀, 네. 좀 많이 빠진 종목들을 좀 갖고 계신다. 그렇다 그러면은 오히려 손절 구간을 좀 정해서 조금 좀 쉬어가는 것도 네. 나쁘진 않다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장 분석과 함께 투자 성향별로 대응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일단 대형주 중에서 IM, 그러니까 IT와 관련된 종목들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분할 매수도 유효하다는 전략이 제시되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조인갑 대표와 함께 이슈앤뉴스 진행해봤습니다. 대표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